둔산동 동아쌤이 이제 마더텅 사회문화를 사와서 사회문화 공부법 보면 아까 마더텅이라는 책의 교재의 특성 봤죠? 네. 보니까 이게 목차 또 보세요. 목차를 보니까 목차에 오른쪽에 보면 칸이 3칸이니까 3번 이상 하라는 얘기구나.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구나. 그쵸. 그쵸? 수능도 저기 뭐라고요? 기출문제 연도별도 3번 이상 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양적, 질적, 그죠? 그 다음에 사회를 걸어보는 관점, 이렇게 보면, 사회화 기관, 일탈행동, 뭐 이 단어는 그냥 보면 되는데, 3단원 보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럼 이거는 물질, 비물질이 나오고, 뒤에 또 딱 가보면, 여기는 문화 변동, 분양성, 뭐 이런 거 나오고, 여기는 계급이론이 나오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기능론 갈등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는 뭐 양적 방법이고, 여기는 무슨 방법이고, 이게 차이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맞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 시작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목차부터 하는 거죠. 목차를 달달달달 한번 외우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하면 머릿속에 방이 생겨요. 그러면 요 문제구나. 요 부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목차 공부법 해갖고 녹화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보더라고. 이 목차 공부법만 1시간 설명했는데. 동영상 보시란 얘기인데. 네. 목차 공부법. 써놓으세요. 목차 공부법 한번 보시고. 자, 다음은 써놓는 동안에 두 번째. 아까는 한국지리에서는 그렇게 그림을 많이 쓰니 네. 지금은 사회문화 도표 특강, 도표 분석 특강 하면서 이 도표 분석만 몇 페이지예요? 한국지리는 또 한꺼번에 넘어가요. 어디까지? 네. 한국지리는 그림이 키워드 문제고 사회문화는 도표가 키워드 문제구나. 네. 그런데 이 도표를 분석하려면 저 뒤를 해야 되니까 목차 다음에는 키워드, 킬링워드에 대한 걸 잔뜩 해놨구나. 왜? 나중에 이걸 다 뒤에 건 버리더라도 이거는 더 자세히 보고 가세요 라는 얘기겠네. 그래서 여기다 모아놨네. 그런데 풀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요, 가까운 소리요 하면서 휙 넘어갔죠. 그래서 휙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이 한국지리도 단원별로 대표 그림이 있죠? 네. 이것도 단원별로 대표 도표 특강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서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다음에. 한번 풀은 다음에.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썼어요. 똑같아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러면요. 사회문화 어떻게 공부한다겠죠? 제가? A 과목을 B 과목으로, B 과목을 A 과목으로 이렇게요. A를 자연현상을 사회문화로, 사회문화를 자연현상으로. 자, 이렇게 보편성은 사회문화가 없어? 이렇게. 있네. 확실성은 없어? 이거 확률이래. 그럼 무슨 차이지? 차이점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 확실성과 확률성이 무슨 원리지? 무슨 차이지? 단어를 모르면 물어봐야죠. 네. 여기는 필연성이래요. 예 없이. 이건 개연성이래요. 네. 그럼 필연성, 개연성이 무슨 뜻이지? 여기 인과 법칙이 있네요. 이거는 목적 법칙이고. 그럼 필연성하고 인과, 원인과 결과고. 이거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필연성이고. 필연적인 거는 원인, 결과 반대로 가고. 개연성은 그럼 없나? 인과관계 없어요? 개연성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뭘 가치성이고 여기 가치 함수성이면 가치가 이건 없어? 그쵸. 가치가 없어요 자연현상이냐? 가치가 뭐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현상으로 이 밑을 쭈루룩 파요. 자연현상에 이거에서 상식적으로 나는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이거 다 찾아야 돼요. 그럼 그 단어를 명확하게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 개연성에 보세요. 원인과 결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인과관계 있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아까 그거 문제에서 아까 학생이 물어봤던 게 이 개연성이란 단어를 몰랐다는 거네요. 네.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른다. 왜? 함축해서 압축해서 써있다. 사회문화는. 하나하나 단어가 적용 예에 따라서 풀어야 된다. 그럼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고 이건 자연현상이죠. 네. 그러면 가치 함축성은 자연에는 없어? 인간의 의지가 없어? 자연은? 네. 자연은 당연법칙 없어. 이렇게 다 봐야 돼요. 이거에서 밑으로 자연의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연현상 반대 거를 이걸로 봐야 돼요.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이걸로 봐야 돼요. 네. 이해됐어요? 네. 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기능론이래요. 이건 갈등론이고. 그럼 기능론에는 이게 없어? 갈등론에는 이게 없어? 이렇게 봐도 봐야 돼요. 네.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차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럼 일로 가고 이게 아니다 그럼 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이다 사현상이 아니라 어떤 현상인지 명확하게 우측인지 좌측인지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도 우측이 아니다인지 좌측이 아니다인지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까지 해서 네. 아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3개 해갖고 이거는 것이고 이건 미시예요. 근데 약간 네. 것이 미시로 봤을 때는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네. 이게 내용이 살짝 비슷해요. 기능론이랑. 그러니까 그 비슷한 공통점 다 공부라는 게 공차고 노는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을 대해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읽었는데요, 이 표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단어하고 무슨 차이인지 저는 애매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럼 반드시 틀려요. 맞아요. 그거를 다 찾아갖고 물어봐야 돼요. 그 선지에서도 좀 헷갈리는 거 많은데. 그 선지에서 헷갈린 거를 요 공통점 차이점 못 물어봤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방법이 그 다음에 그래요. 기능론과 관련된 단어가 뭐예요? 기능론에 서만 쓰는 단어.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줬네요. 네. 여기는 상호 의존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 해요? 상호? 상호. 상징적 상호작용이네. 여기도 상호 있고 여기도 상호 있네. 네. 저거는 여기는 상호 의존이고 이거는 상호 간에 뭐 한다고? 작용. 상호 간의 대화? 어디 나와서 그게? 뒤에. 그러니까 그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 구조는 요 구조는 요렇게 선택지에 표시했어.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 선택지에.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쓸 수 있어를 단어마다 대치해게. 이 단어는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요런 단어로 나왔어.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 이게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더텅 사회문화는 좋아. 이 목차 어느 정도 기억하고 이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거를 갖다가 표를 얼마나 자기가 공통점 차이점으로 용어를 퍼펙트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거나 못 풀거나 하는 용어의 핵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가봅시다. 자, 맞았어 하는데 이거 틀렸어요. 그럼 왜 틀린 거 그거 골랐어요? 이거요? 네. 이거가 왜 틀렸다 했지? 이거 틀린 걸 왜 골랐냐고. 자, 문제를 풀 3번. 때는 잠깐만 보세요. 네. 문제를 풀 때는 3번을 틀린 걸 고르면 틀린 이유를 써요. 고른 이유. 네.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써요. 이게 잘못된 이유를. 네. 일단 맞은 걸 골랐죠. 그쵸. 맞은 걸 해설을 보면 적절하게 답의 이유가 써 있으면 이걸 간단하게 단어로 몇 개로 써놓으면 끝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또 비교해야 돼요. 네. 이거 안 고르면서 이거 갈 수 있는가? 이거를 빼먹고 요거를 보면 요게 더 확실한 답이다. 이걸 고를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내가 틀린 거를 왜 골랐는지를 쓰고 이걸 고치는 방법을 개선을 안 하면 시험장에서 이것과 이것이 둘 다 충돌되면 이걸 또 골라. 그래서 또 틀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고쳐야 돼. 틀린 거를.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 자, 요 공차로 하면서 용어 정리 한번 했죠. 공차. 네. 이게 공차고 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죠.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이렇게 틀린 걸 왜 골랐는지 해설 뭐 하는지를 썼죠. 네.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유형별로 정- 선택지 느리기 1, 2, 3, 4, 5, 6, 7을 쓰죠. 네. 이거를 어디다가요? 요점 정리에다가 이 단어는 요거다. 요 단어는 요거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죠. 네. 이거는 뭐에 정리한 거예요? 문제에 정리한 거. 이거는 뭐에 정리한 거? 내용에 정리한 거. 이렇게 내용 정리가 끝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도표. 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해야 돼. 아, 이게 한 번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만. 아, 네. 내용만 한 번 쭉 했어. 그래서 모르는 걸 쭈루룩 녹화해놓고 뭐라고? 자주 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내는 내용이 이렇게 문제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오해된 거를 다시 또 다 정리해야 돼. 이 내용은 보면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에다가 이렇게 선택지 1, 2, 3, 4, 5, 6, 7, 8, 9, 10 정리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 다시 설명해주고 요거 전체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그럼 이거를 쭈루룩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지. 네. 그런 다음에 그걸 내용에 정리하지. 내용 정리가 다 끝나면 이제 키워드 킬링 문제 하는 거고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문제 정리하고 요 과정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도 되지. 네.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답 정리 이제 뭐 많이 풀었으니까 오답 정리로 하면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틀린 거 뭐 골랐어요? 4번이요. 너 왜 그걸 골랐냐고? 이거 뭐지? 이거 예시를 잘못 분석했어요. 근데 자 그러면 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요. 네. 보기를 이렇게 문장별로 국어도 그래요. 문장별로 이렇게 끊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 2, 3, 4, 5번이면 이 선택지 1, 2, 3, 4, 5가 딱딱 맞아요. 네? 아, 기억 나오고 니은 나오고 디귿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맞아요. 오. 5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보기는 뭐라고요? 문장 순으로 끊어라. 네. 문장 개수로 끊어라. 근데 뭐뭐하고도 끊어야 되고 뭐뭐일 때도 끊어야 되고 그렇게 떼서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1대1로 적용시키면 국어 문제 풀 때 딱딱딱딱 개념이 맞아요. 네. 그걸 하나하나 일치관계를 맞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 전체를 비교를 해보든지 틀린 걸 더 찾든지 해야 되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분석 못했다라는 거는 이 중에 뭔가를 빼먹은 거예요. 1대1로 대응을 못 시키고. 보기와 뭐라고요? 선택지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연습을 하면 자, 그럼 이렇게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지의 핵심 단어와 보기의 핵심 단어를 1대1로 대응시켜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기억은 뭐라고요? 디귿과 달리. 규범지배라는 뜻이죠. 네. 그 규범지배가 뭐예요? 규범 지배가 사회 기억은 뭐 했어요? 기억은 네. 이거요. 사회문화 현상이. 자, 뭐라고요? 철새의 자기장 내비게이션. 이게 사회문화예요? 네. 증명하는 거라서. 증명이에요. 그 증명하고 뭐라고요? 규범하고 같은 거예요. 네. 성공하였다. 근데 이게 받지 않는다가 자연이죠? 네. 그러니까 철새의 자기장 내비게이션은 뭐라고요? 자연이요. 자연이라고요. 그걸 증명해봤자 자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은 증명해도 뭐라고요? 규범이 아니다. 그 규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인다? 사회문화에서만. 규칙과 법칙이라. 네. 사람의 규칙과 법칙이라고. 네. 그러니까 기억은 디귿과 달리 하면 가로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A는 B와 달리 하면 가로쳐요. B와 달리를요? 네, A는 자연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나는 너보다 예뻐 그랬을 때 네가 봤든 제가 봤든 제가 봤든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은. 내가 이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지? A랑 B랑 같은 자연 현상인데 A는 그래서 요거를 A는 B와 달리 자연현상이다 이걸 하고 다 풀었는데 없으면 요거 나머지 보는 거야. 시간 순서가 네. 엄청나게 빠르게. 이것도 하나 가르쳐줬죠? 네. 자,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철새의 자기장 내비게이션 동그라미 치면
저거 뭐라고? 자연 쓰고 규범 하면 사회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뭐하러 자연 쓰고 사회 써요? 자연은 동그라미고 사회는 세모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규범에서는 동그라미 쳐야 되고 요거는 자연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 규범은 세모 쳐야지. 그래서 비교를 해야지. 근데 이제 예시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염전을 만들기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시를 딱 봤을 때 이게 자연인지 사회인지 약간 좀 애매모호할 때는 어떡해요? 그 규칙과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회적인 약소로 인간들의 규칙 법칙이냐, 자연현상을 그대로 이용하고 증명하고 발견하고 본 것뿐이냐 이런. 그러면 염전 만들기는 사회 과목에서 배워요, 자연과학에서 배워요. 자연과. 그럼 자연이네. 근데 인간이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 의지 부분은 사회죠. 네. 나머지는 자연이고. 그러니까 문제를 뉘앙스를 잘 읽어야지.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풀 때는 뭐라고? 이렇게 용어가 어떻게 적용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예시가 이쪽에 들어가 판단하는 게 사회문화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체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보기를 나눠라. 두 번째, A와 달리하면 이 A는 크다, 작다. A는 자연이다, 작다를 보고 다음에 B와 달리. 이게 답이 없으면 B와 달리를 봐라. 또 자연은 동그라미고 사회는 세모면 단어를 칠 때 동그라미 세모로 치면 위에 보기에서 동그라미 세모를 쳐놓고 비교하기가 편한데 네. 이걸 다시 보고 자연인지 모르겠 또 생각하고 이거 자연인지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틀리잖아. 그냥 전 자사로 썼어요. 자사로 써도 되고 동그라미 세모로 해도 된다. 네. 이게 체크법이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저거 풀 수 있어요,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저거의 예시가 뭐라고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사회규범이에요. 그리고 사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연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과학 시간에, 기술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자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요, 사회현상으로 생각할 때 왜 자연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심화로 설명해줘야지. 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보를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저는 자연으로 생각했는데요. 자연현상 몰라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뭘 해줘? 아들이. 그냥 다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현상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해됐어요? 네. 그럼 다음 거 보면. 또 이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도 그거예요. 예시 보고. 자, 이렇게 침투한 AI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건 무슨 과목에서 배워요? 자연이. 이거 듣네. 근데 네. 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냐면 예. 이게 그거를 막아서 감염을 막게 하는 게 그것도 인간의 과학 의지.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막도록 해서 목적으로 해갖고 사회문화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막는 건 도덕 시간에 배워야 되겠네. 의지니까. 그건 아니. 그런 거예요, 원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의지라는 거에 얽매여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면 전부 다 사회 현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어느 과목에서 자연과학으로 다루는 게 편할까? 사회문화 현상으로, 사회문화나 아니면 윤리와 사상이나 아니면 도덕 시간에 다루는 게 편할까? 국어 시간에 토론으로 다루는 게 편할까? 그런데 저 바이러스 감염 막는 거를 국어 시간에 토론할 게 있어요? 막으면 되지. 그렇진 않는데. 당연히 막으면 되지. 근데 사회규범은 사회적 보수나 진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예시 중에 꼭 규범이라서 사회문화 현상으로 모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걸 갖고 오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닭의 사료에 에세를 섞어 사육하면 이게 뭔가 규범이나 아니, 그거 사료에다가 써가지고 얘네들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건데 기술에서 가르칠 만하네. 그렇죠. 네. 그럼 자연은 아니에요? 자연현상은 바람이 부는 이유, 건물이 그 자연현상 자체 내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무너지는 거. 그러면 건물 붕괴되는 건 의지예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튼튼히 만들면 붕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말도 맞는데 그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런 예시가 있는 걸 쭈루루루 여러 개를 본 다음에 이런 건 자연, 이런 건 사회, 이런 건 자연, 이렇게 사회 표로 만들 생각은 안 해요. 아니 뭐 아예요. 여기다가 너무 많은 예시가 너무 다양해요. 엄청 많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규칙성을 찾죠. 여긴 자연, 이건 사회, 이건 자연, 사회 이렇게 싹 써주면 요 규칙성을 딱 보면 아 이런 뉘앙스구나, 이런 감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겠죠? 그러면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이런 거랑 비슷한 예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네.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게을러서 틀린 거네. 네. 또 이거는 아까 말한 인과관계. 네. 국어에서 봤을 때는 자 보세요. 뭐 국어 수업을 갑자기 하지 마. 이게 우연적으로 되면 고전 소설이에요. 우연히. 네. 필연적으로 두면 현대 소설이에요. 네. 근데 보통은 우리는 개연적으로 대개는 그렇게 돼 라는 거를 소설이라고 그래요. 대개는 그렇게 돼. 그게 개연이에요? 네.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돼. 이런 게 개연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개연이. 개연성. 확률성으로 우연성은 5% 이하예요, 국어에서. 네. 필연성은 95% 넘으면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40%에서 70% 사이는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뭐가 40%? 이거의 인과관계가. 인연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이거는 자연과학 특성이 있어요. 어렵다. 네? 이거는 운에 기하는 거예요. 운이 좋다고 우연히 떡 떨어졌더니 산삼이 있고, 네. 우연히 땅 팠더니 금 있고. 이거는 뭐라고요? 천운이고, 보통 사회는 개연으로 해요, 대개. 대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게. 그럼 개연성도 인과관계잖아요. 네.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개연성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몰랐던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물어보라고 그렇게 사회과학은 단어가 중요하다. 네가 모르면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정말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애들 가르치면서? 뭐예요? 이거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데 저는 안 돼. 뭘 모른다고요? 뭘 모르는지를 몰라. 뭘 모르는지 모를 때 뭐가 제일 좋아요? 다 그냥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 보면 뭐가 나와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틀린 게 나와요. 그럼 점검할 수가 있는데 시험을 안 보면 몰라요. 점검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 좀 풀어보라 했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개념 설명을 해주셔야죠. 몇 년 동안? 나한테 3년 가르치라고 했어? 아니요. 아니잖아. 1년도 아니고 10개월 딱 주고서 점수 만들어 달라며. 그러면 시험을 봐야지. 네. 너 틀린 게 뭐냐고. 이거요. 그래. 그래서 개연성 됐어요? 네. 그럼 다음 거. 개연성. 여기 대개는 그러하다고. 인과관계, 네. 개연성. 근데 예외가 존재한다는 게 대개는 그렇다라는. 대개는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다고. 40%에서 70%. 네. 이거 국어 설명할 때 해줘요. 국어 개념할 때. 네. 너 됐어요? 네. 다음 거. 그러면 오답에 있는 개연성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건 나로 하면서. 아까 요점 정리했는데. 아까 여기요? 표에 있는 개연성. 아로. 예외 존재한다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 네, 딱 봐서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니까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저기다 뭐 써놓는 거야? 아까 그거 갖다 써놓는 거지. 네. 나 여기 틀렸다고. 네. 됐어요? 또. 이것도 예. 그거예요. 예시 잘못 생각해서. 하나씩 예시를 맞춰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애들이. 쌤, 너 수학 틀렸냐? 예. 뭐야? 왜 틀렸어? 실수요. 아니, 계산 실수도 실수고, 개념 이해 잘못한 것도 실수고, 이론 모른 것도 실수고, 해설 봐갖고 지가 알면 다 실수래. 실수가 왜 이렇게 넓어? 실수. 그럼 개념을 잘못 봤대, 보기를. 어떻게 잘못 봤냐고, 뭘 잘못 봤냐고. 이거요? 뭘 잘못 봤냐면, 한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과 비교해보니, 한결 따뜻하고 가볍다. 이게 뭔가,
그 뭐지? 자연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하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서 사회현상이래요. 사회문현상. 아니 그러니까 자 동물 가죽하고 뭘로 만든 거? 동물 가죽으로 만든 동물 가죽으로 만드는 과. 옷은 뭐라고? 자연현상이지. 네. 근데 비교해서 뭐랑? 누에 고치 옷이. C라고. 네.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는 게 자연현상이야? 아니요. 그 비교했더니 더 따뜻하고 가볍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회현상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누에고치 C를 뽑아 옷 만드는 것도 자연현상. 동물 가죽도 옷이야. 옷 만드는 게 자연현상. 근데 옷과 옷을 만들었어. 아니 옷을 만드는 과정은 자연적으로 기계로 해도 되는데 A 옷과 B를 놓고 패션을 해. 그럼 자연현상이야? 아니요. 그거 비교했대. 어떤 게 다 따뜻해요? 그러고. 네. 그래서 자연현상이래. 그럼 단어가 뭐라고 나와 거기에? 디귿. 자 그러면 이게 자연현상인지 사회현상인지 구분을 못하겠대. 네. 자 그러면 자 A와 B를 비교를 한 게 물가치성이요? 물가치요? 옷 두 개를 비교한 게 가치가 없어? 가치 함축 아니야? 이게 더 좋다? 비교. 맞아요. 마땅히 이게 더 따뜻해. 이거는 뭐라고? 존재 법칙? 원래 이게 더 따뜻하게 존재해? 원래 따뜻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보편적하고 특수성하고 뭐예요? 보편성이요? 보편 특수성이요? 특수성. 특수성이네. 그럼 오른쪽이네? 이게 구분 기준이 한 개요? 아니요. 네. 구분 기준이 여러 개인데, 이거는 무조건 자연이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구분 기준 생각 안 하면, 이걸 쭈루루룩 해봐서, 오른쪽 구분 기준이 더 많아요. 그러면 사연상. 왼쪽 구분 기준이 더 많아요. 그럼 자연현상 이렇게 하면 되네? 안 외워서 그렇네. 그러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아니, 지금 푸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설을 해나가는 거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자연현상, 사회현상은 뭘로 구분하라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구분 기준을 여러 가지를 해서 외워. 우측인지 외측인지, 우측인지 좌측인지를 좌측인지. 구분하자, 항상. 네.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뭐야? 이거요. 뭔데요?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4번이 뭐지? 이 4번 골랐는데 4번이 뭔데? 자연현상만 과학적인 연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사회과학은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된대요. 사회과학 연구소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심리학은 연구 안 해요? 근데 그건 과학적인 연구. 심리학은 그러면 그냥 대충 연구해요? 과학적으로 통계내가지고 해요? 과학적으로. 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사회과학. 네. 원래는 자연과학만 과학을 했어요. 근데 그 과학적 방법론을 사회학 연구하고 심리학 연구하고 했을 때 그 연구하는 거 통계내고 근거되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 그럼 과학이란 건 뭐냐? 논리라는 거야. 논리, 인과관계. 이해됐어요? 네. 또. 이거는 네. 제 1번을 골랐는데 왜냐면 네.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는 자연현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이래요. 아니죠. 의외로 까다롭다 아니에요? 어디까지 있었어? 여기까지, 기까지 있었어요. 거기까지? 그럼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그러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자연현상. 자연으로 그대로 얻어? 근데 사회문화래요. 그러니까 보는 거야. 까다롭다는 의외로 까다롭다까지 써 있으면 네. 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는 하고 의외로 까다롭죠. 네. 의외로 까다롭다 자체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그렇죠. 바닷물에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천일염을 만들어서 소금을 얻는 거는 과학의 과정이라고. 그럼 자연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A는 B다 이렇게 나오네 문장 구조가. 네. A는 자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는 그걸 평가를 뭐라 그랬어? 까다롭다. 의외로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가치평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는 B다. 그래서 그 가치평가, 의외로 까다롭다 부분을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까지밖에 그니까, 니은 하면 여기까지 선이 그거잖아요. 조성. 근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염전을 조성, 뭐라고?
염전을 조성하는 곳은 해야 한다잖아. 이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해야 한다잖아. 사실은 이다고. 그러면 왜 저기까지밖에 손을 안 꺼놨을까? 자, 국어에서 시험 문제 보실 때, 네. 그래서 국어인데.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고, 여기만 쳐놓고 여기 찾으라 그러죠? 네. 그럼 뭐 보고 찾아요? 이거 보고. 나는 사과를 먹는다 하고, 나는 욕을 먹는다 하고, 이거 보고 왜 할까? 왜 여기만 줄쳤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네. 밑줄 친 거 전체를 보면서 뉘앙스를 봐야 되는데 A는 지금 이렇게 사회문화에서도 좀 이렇게 나왔죠. A는 하고 설명이 있으니까 A를 평가하래.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이거래. 여기 문장에서는. 네. 그러면 A는 여기다 평가를 했으면 요 가치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렇죠. A는 B다니까. 그러면 이 B를 참고 삼아서 이 A를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지 여기에서는 그 뒤에 문장까지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예에서는 뒤에 문장까지 가져오세요. 여기 자, 이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럼 밝혀냈으면 가치가 들어가서 아닌데요? 왜요? 자, 이거 펜 줘보세요. 이거 떨어지는 걸 밝혀냈다. 이게 사회현상이에요? 아니요. 밝힌 사실이다. 아, 자연현상을 사실, 이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다. 떨어졌어요. 이게 사회현상이에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사회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밝혀냈다는 거는 과학에서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이다. 이 앞에 보세요. 그것은 뭐라고요? 사실은 뭐뭐이다. 뭐 약간 문제를 잘못 보고 있었네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온 편이 다 나오네요? 그러네요. 풀고서, 저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요? 고3 거는요, 수능은 창의력 하나도 안 필요해요. 수학 30번 빼놓고는 안 한 것도 필요 없어요. 수학 30점 맞힐 거 아니거든요, 보니?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창의력 하나도 없어. 네. 나온 거 그대로 그게 무슨 뜻인지만 알고,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당신이 생각하는 건 없다. 암기하고 여기에 적용만 시키면 된다. 네. 근데 왜 지금 생각해갖고 너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게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됐잖아요. 복집을. 여기 알게 됐다 어디 나와? 사실은 그래, 알게 된 게 사실은 무엇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해보라고. 이 가운데 건 안 내겠다고, 시험 문제에. 네. 그럼 됐나요, 그것도? 네. 이것도. 얘네들은 네. 얘네 두 문제 약간 다 비슷한 네. 맥락에서 틀렸는데 네. 얘를 네. 갈등론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요? 이게 갈등론이라고? 네. 병리니까? 아니 근데 그랬는데 이게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능이 이래요. 이게 그건 아니에요. 왜요? 이 기능하고 갈등이면 갈등은 대립으로 두 개가 딱 나뉘는 거고 근데 얘 요거는 이 주변을 또 봐요. 뭐가 있는지. 주변이 여기 주변에 병리적 현상 앞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감이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은 뭐예요? 서로의 역할, 그래서 기능론이에요. 유대감이 깨진 게 병리적 현상이에요. 그 기능론에서는 유대감이 깨진 걸 병리적으로 보니까 어. 갈등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기능론에서 갈등이라는 말 안 써요. 갈등은 대립구도예요. 서로 싸우는. A와 B가 계급이 있는 것처럼.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사성결단이에요. 아, 이거는 뭐라고요? 서로 역할을 하는 게 기능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유대감이라는 단어가 기능론이에요. 유대감이 깨진 걸 병리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리현상으로 판단하면 잘못된다고. 그 문제 해설에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유대감이 깨지는 병리현상이기 때문에 기능론이라고. 병리현상에서 기능론이 아니라 유대감이 깨졌기 때문에, 유대감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가 노란색 토익길래 네. 가져와서 했는데 맞아요. 그럼 이거 됐어요? 네. 또 이게 기능론인 줄 알았는데 왜? 어디 보고? 그냥 가정교육을 시키는 게 약간 제사회화 하는 게 기능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회화 하면 제사회화 할 때 기능론도 있고 제사회화라는 단어가 기능론이라고 이거 어디 써 있어요?
하다 보니까 더. 어디서? 그러니까 선지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단어만 관련된 거 단어가 뭐냐고. 여기 보라고요. 유대갑이니까 상호 의존이죠. 네. 이거 부분과 개인. 그 잘라진 가족 구성원들. 그럼 가족이란 거.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거는 뭐라고요? 두 집단이 나눠서 첨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지배 계급 강제업 이런 게. 그럼 이건 뭐예요? 상징적 상호로. 개인이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 네. 개인이 자율적으로. 네. 그럼 여기는 개인이 자율적이에요? 네. 각 가정마다. 가정마다. 아니, 가정마다는 개인 아니고, 가정마다 그 안에서 뭐라고? 각 가정마다. 체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게 뭐라고? 각 가정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정한다고. 네. 그러면 상징적 상호구나. 네. 근데 왜 기능이라고 생각했지? 각각이 달라요. 상징적 상호. 서로 다르다고. 네. 각각의 상징이 뭐야? 현상의 특징. 각각의 현상의 특징이 달라요. 상징적 상호 작용로. 전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 역할을 해요. 기능로. 두 집단이나 세 집단이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해요. 갈등로. 네. 여기서는 여기는 얘를 기능인 줄 갈등 기능을 헷갈렸어요. 왜요? 자, 학교마다 서로 달라요. 그럼 뭐래요? 서로 다르면 두 개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근데 다른데, 상징적 상호 서로 달라. 원래 상징적 상호인데, 여기서 보니까 A 관점은 C 관점과 달리 학교는 사회 합의의 기초, 지배적 가치를 다양한 집단, 지배,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뭐라고? 근데 지배적 가치면,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배적 가치를, 그러면 뭐 지배 집단이랑 피지배 집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저거는 그 지배가 아니에요, 단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배, 갈등이라고. 저 지배적 가치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저 지배는 그게 아니라 숫자가 많은 지배. 유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 통설 이런 뜻이에요. 그 지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배 갈등, 지배 통제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력한 개념. 공통 학설. 네. 속은 거예요. 네. 왜? 수가치. 사회 질서 유지는 뭐예요? 질서 유지 기능. 기능. 근데 이 B는 뭐예요? B는 상징적 상호적인. 왜요? 능동적이라. 능동적인. 그럼 됐네. 이렇게 단어. 그러면 이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는 요거. 이 단어에서 기능론에서 나오는 단어는 사회 질서 이렇게 5개. 갈등론으로 나오는 단어는 상징적 상호는 요거만 외우면 나오면 다 무조건 근데 푸는데. 지배 때문에 틀렸어. 왜 아니죠? 끝까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서 써야 돼요?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 달라요. 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나눠야죠. 영어 했던 것처럼요? 네. 이거 이제 좀 느네. 여기는 뭐라고요? 이 지배라고 나왔지만 끝까지 보니까 이게 핵심이 질서유지야. 여기는 끝까지 딱 보니까 여기는 능동적이야.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 상호성이고, 요거 지배 나왔지만 질서유지 나오니까 지배적 찜찜하긴 한데 이게 전체 서술어가 설명을 해준 게 질서유지래. 그래서 갈등 논 것 같아. 그러면 이 기억님 조합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는 또 이거는 네. 아는 것인데. 그래서요 시험 문제 풀 때 아는 것은 이게 첫 번째 내 초등학교 우리 아들 입학했을 때 아는 것은 세모 아닌 것 조심해 맞는 것은 뭐라고요? 동그라미 모두 찾아라는 뭐라고요? 모두 찾아라 2개 이상 골라라는 별표 별도로 이게 기본인데 1번 체크법 1번 네. 왜? 아는 것을 맞는 걸로 차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 왜 답이 없어? 잘 안 보여. 맞아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 심리적인 부담이 확 돼. 그거 조심해서 이거 체크해야지. 됐어요? 또. 네. 이거는 네. 뭐 때문에 그랬지? 이거를 기능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어떤 단어로? 이거요?
네. 어떤 단어로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뭔가 얘는 다른 거랑 달리 약간 좀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었는데, 이게 내용 스토리를 보면 개인이 배워서 올라가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능동적으로. 아니, 개인과 개인이 달라야 되고 서로 다른 거 차이점으로 서로 각자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상호지. 이건 한 놈만 있잖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용론은 서로 비교, 능동적, 자기가 선택, 여러 기회 중에서 선택.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여러 기회 중에 선택했어? 시스템이란 게 뭐야? 시스템. 전체 틀. 유기체. 시스템은 전체 틀. 네. 틀 안에 개인이 있어. 역할을 해. 그거 뭐야? 기능론.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단어는 뭐라고? 기능론에서 쓰는 단어야. 그럼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네. 너 기능론에서 쓰는 단어 뭐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네. 상징적 상용론을 더 이해 못했네. 서로 각자 능동적이지만 개인 판단을 하지만 비교됐을 수 있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네. 네. 그래서 상호가 있어야 되네. 개인만 뿐만 아니라. 네. 됐어요? 네. 또 56번은 틀린 거 많다. 리을은 맞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에서는 사회체계를 중시하는 거. 전 개인의 행위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고 봤더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인 줄 알았는데 사회체계는 시스템이네. 네. 그럼 기능론이네. 네. 거시적 관점이었어요. 기능론 갈등론은 것이네. 네. 헐. 똑같이 안. 그럼 똑같은 거 틀리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맨날 3등급 공부한 거네. 4등급 공부, 5등급 공부. 조금만 비교해갖고 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개념을 해놓으면 애들이 수학 공식을 이걸 개념을 딱 공부하면 개념이란 무엇인가 수학개념 이렇게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여기 수학 공식만 되고 개념이라고 했어요. 내가 유형도 개념이라고 했죠. 문제에도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개념을 자른 게 유형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거 자르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뭐라고? 공식 개념. 이건 뭐라고? 유형 개념. 이건 뭐라고? 응용 개념. 적용 개념. 요거하고 다른 영역하고 붙이는 게 30번의 응용 개념. 그럼 이것도 개념, 이것도 개념, 이것도 개념이에요. 네. 그럼 이 문제에서 개념을 뽑아갖고 거기다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을, 그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게 모아지면 나중에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유사한 거 나오고. 네. 그래야 수준이 올라가지. 근데 풀고 틀고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고 구분도 안 하고 그거를 정리도 안 하고 그럼 언제 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네. 네. 네? 너무 많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다음 거는 이거는 왜 들지? 기능론이라고 잘 생각했는데 왜요? 이거 왜? 걔는 잘 생각했어요. 이거 부분하고 전체 나오잖아요. 그럼 기능론이네, 맞네. 네. 그럼 부분 안에 전체들이 있어. 근데 요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득권층. 네, 그것 때문에 기득권층과 여기. 그럼 보수와 진보의 충돌처럼 갈등론인데. 네. 갈등론인데 그거 갈등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게 만약에 기득권층이랑 다른 피지배층이 나눠지면 그게 갈등론인데 이거는 기능론인 거죠. 하나만 해줘서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득론으로 쓰일 수도 있고 갈등론으로 쓰일 수도 있으면 세모. 그럼 아닌 걸 제껴. 왜 맞는 것만 골라? 네. 기억이 틀리든지 그러면 기억을 다 제껴. 제꼈는데 제껴는 게 잘못된 거는 연습해야지. 그거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찍신이야? 아니요. 찍신이 어딨냐? 그럼 공부해서 하는 거지. 네. 또 얘네는 이게 약간 뭔 문제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 해야지? 그냥 그럴 것 같은 걸 찍었는데 일단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잘 생각했는데 내면화가 상징적 상호작용일 줄 몰랐어요. 청소년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강화된다. 청소년 비행이지.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네. 그걸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사회가 뭐라고 보던.
내 맘대로 한다고. 구조 상관없이. 내면에서 내가 결정한다고. 아, 내면화가 뭐라고? 능동적. 능동적이래. 네. 그거 안 써놔도 돼? 내면화가 능동적이란 단어라. 또,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인지 몰랐어요, 얘가. 왜?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그게 왜 또 상징적 상호작용이냐? 이거요? 왜 상징적 상호작용이냐? 자의식. 내면인의 끝. 네. 내면인의 끝. 이렇게 하나를 풀면 이렇게 적용이 돼. 네. 또,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기능인데 상징적 상호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꾸 지금 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이걸 왜 기능이라고 생각했니? 이걸 봤더니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 해설에 나오는지 그걸 뭘 보고 네가 알 수 있니? 약간 착각한, 아니 뭐지? 그러니까 왜 착각했니?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어디서 했냐고. 그걸 고쳐야지. 그냥 오해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애들이 그래. 수학하면 실수래. 계산 실수, 또 실수, 공식 몰라, 또 실수, 해설 잠깐 생각 못해서 생각 안 떠올라, 또 실수, 다 실수면 그럼 실수하지 마. 그럼 공부 개선 끝. 이렇게 듣고 싶어요? 아니요. 실수를 정확하게 써야지. 계산 실수인데 번분수 실수입니다. 개념이 이 부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요걸 생각을 할 때, 요 풀이 과정에서 요거랑 요거를 써버렸습니다. 요거 할 때 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요 하나하나 실수를 다 고쳐주지. 지금 실수래. 뭐 실수? 왜 상징적 상호작용을 생각했냐면, 자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을 생각했거든요. 그냥 능동적으로 개인이. 어디 나왔어? 개인이. 개인은 사회적을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상연해. 인생을 전체 뉘앙스를 보라고. 사회화는 자신에 속한 사회 속에서 양식 적용. 기능론이네. 전체 속에서 개인. 부분과 전체. 네. 사회 통합이랑 유지하는 게. 그것도 기능. 통합. 기능. 그럼 단어가 두 개나 연달아 있네. 네. 근데 왜 하나만 가지고 홀딱 그걸로 자아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영어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이렇게 읽다가 여기 하나 나오면 홀딱 해갖고 답을 홀랑 써버려. 맞아. 내가 뭐 찾으라고 했어 영어에서? 주제. 네. 이 사탐에서도 뭐 찾아야 돼? 주제. 연결해서 이 단어를 보아하니 전체 흐름상으로 이건 기능론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 단어 나오면 뒤에 있는 건 무시해버리고 이건 갈등론이야. 이거 상징적 상호야. 나오잖아. 딱 내면. 자 이렇게 써버리면 자아가 무슨 내면이요. 나라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뭐라고? 수능은 보는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보는 눈만 주제 찾는 거 단어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만 해도 수능 성적 팍 한 것씩 다 올라가려는데 과목마다. 네. 다음 거. 근데 이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야, 이거 연습해갖고 선택지 5, 6, 7, 8, 90 만들면 빨리 안 풀리냐 나중에? 풀리겠죠. 분과 또 나오잖아. 네. 내년 나오면 뭐야? 내면 나오면 상징적 상호. 그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확인해보면 되잖아. 맞나? 네. 또 이거는 얘를 기능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기능이 아니라 갈등론으로. 오케이. 자, 다 똑같은 거 지금 나오는데요. 네. 보세요. 자, 기능론 표에다가 갈등론 표에다가 저 틀린 거 다 정리하면 되겠지요? 네. 네. 아니, 근데 네.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라고 해서 네. 규범을 습득하는 것은 네. 사회 존속이 필수적이다. 예. 사회 존속, 유지. 갈등이 아니라. 맞네요. 갈등 역할. 써놨어요. 그 단어를 써놓으라고요. 앞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풀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뉘앙스나 방향성이나 특징을 어느 정도 기억한 다음에 다른 문제 풀고 또 풀리면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럼 나중에 정리할 게 없어요. 나온 단어만 나와요. 네. 됐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